안녕하세요, 여러분. AI랑 일하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이 말 또 해야 되네 하고요. 매번 똑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거 솔직히 좀 지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만의 작업 방식을 AI한테 딱 한 번만 제대로 가르쳐서 그 다음부턴 알아서 착착 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AI의 반복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AI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죠. 이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바로 이거예요. 대화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줘. 아, 내 스타일은 이거야. 이 배경 정보 꼭 참고해야 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 말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자, 왼쪽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이죠. 이 GitHub PR 분석해, 센트리로 버그 확인하고, 우리 팀 코딩 스타일 가이드 적용하고, 문제 있으면 리니어의 이 형식대로 티켓 만들어. 진짜 길고 복잡하죠? 이걸 매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그냥 딱 한마디. 센트리 다시 코드 다시 리뷰 스킬로 이 PR 검토해줘. 이걸로 끝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저 스킬 이름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혁신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반복의 늪에서 우리를 구해줄 아주 멋진 해결책이 있거든요. 바로 스킬, AI를 위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게 특정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패키지화된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패키지화됐다는 거랑 가르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딱 한 번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부터 클라우드는 그 능력을 까먹지 않고 계속 아주 일관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전문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보세요. 여기서 MCP, 그러니까 도구 사용 프레임워크는 AI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데이터를 말해요. 비유하자면 온갖 최신 장비가 갖춰진 주방 그 자체인 거죠. 칼, 오븐, 신선한 재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방만 있다고 요리가 되나요? 아니죠. 바로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스킬이 바로 그 레시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주방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요리를 만들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 할 수 있는지 주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시피를 아주 깔끔하게 분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미리 만들어둔 레시피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착착 요리가 시작되는 거고요. 둘째, 언제나 같은 레시피를 따르니까 맛이 일정하겠죠? 즉, 도구 사용이 아주 일관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최고의 셰프가 만든 모범 레시피를 쓰는 거니까 모든 결과물에 최고 수준의 노하우가 담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복잡한 요리도 레시피만 따라하면 되니까 누구든 쉽게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뭐든 할 수 있는 범용 AI를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요구사항에 딱 맞는 전문 셰프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스킬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작동하는 걸까요? AI가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영리한 설계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 3단계 점진적 공개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훑어보기 단계입니다. 클로드는 일단 책 제목, 예말 요약만 빠르게 쓱 훑어봐요. 이거 내가 찾는 내용이랑 관련 있겠는데? 싶으면 두 번째, 읽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책을 뽑아서 본문 skill.md 파일을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만 마지막 세 번째, 연구하기 단계로 들어가서 참고 문헌, 다른 파일들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어때요? 엄청 효율적이죠? 모든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단계적으로 보니까 AI의 과부하도 안 걸리고 토큰도 아끼고 핵심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첫 스킬을 만들 때 필요한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스킬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폴더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몇 개 넣는 게 다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스킬.md 파일입니다. 이게 바로 스킬의 두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파일이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옵션이고요. 스크립트나 참고 문서, 템플릿 같은 것들이요. 공식 가이드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는데요. 바로 야멜 프론트 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도서관 비유에서 책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클로우드가 이 스킬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인 거죠. 이걸 제대로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스킬의 얼굴이자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디스크립션, 즉 설명 필드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해요. 첫째, 이 스킬이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 리니어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처럼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스프린트나 리니어 작업 같은 말을 할 때 이 스킬을 써라 하고 구체적인 트리거 단어를 알려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클라우드가 헷갈리지 않고 스킬을 뚝딱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스킬이라는 걸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데 궁금하시죠? 실제로 현업에서 스킬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문서 및 자산 생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주 써야 하는 주간 보고서, 신규 입사자 온보딩 문서, 발표 자료, 다 정해진 양식 있잖아요. 또는 우리 팀만의 코딩 규칙이라던가요. 이런 것들을 스킬로 만들어두면 언제 누가 시켜도 항상 똑같은 고품질의 결과물을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이 생명인 작업에 딱입니다.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 자동화입니다. 이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때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 신규 고객 등록이라는 업무가 있다고 쳐요. 그럼 1단계는 정보 입력, 2단계는 계약서 발송, 3단계는 담당자 배정,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이 전체 과정을 스킬 하나에 담아서 AI가 단계별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프로젝트 관리나 버그 리포팅 같은 과정에도 아주 유용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MCP 향상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주방의 도구들을 더 잘 쓰게 만드는 거예요. 클로드에게 그냥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칼로는 당근을 이렇게 썰고 저 칼로는 생선을 이렇게 손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하고 칼 쓰는 법의 노하우까지 가르쳐주는 거죠. 단순히 API를 호출하는 걸 넘어서 여러 도구를 조합해서 더 똑똑하고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전혀요. 놀랍게도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줄을 쓰면 단 15분에서 30분이면 여러분의 첫 번째 스킬을 만들고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금방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스킬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AI를 편하게 쓰는 걸 넘어서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프롬프팅을 넘어 AI를 가르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기존 방식은 명령하기에 가까웠어요. 어떻게든 한 번에 좋은 답변을 얻어내는 데 집중했죠. 모든 노하우는 우리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물도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 가르치기입니다. 한 번의 답변이 아니라 언제든 믿고 쓸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우리 머릿속에 아니라 AI에게 직접 심어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훨씬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좋은 응답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낚는 것과 같죠. 대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자동화된 양식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짜증났던 작업, 우리 팀만 아는 복잡한 업무 절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AI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워크플로우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AI의 선생님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첫 번째 스킬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